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머리를 잡고 뒤 흔들면서 도착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두통이 아니구나, 뭐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CT를 먼저 찍고 확인을 합시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이 됐고요. 초기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 있거든요. FAST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FAST 이렇게 네 글자를 외우기 쉽게 얘기합니다. F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초기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 있거든요. FAST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FAST 이렇게 네 글자를 외우기 쉽게 얘기를 합니다. F는 face, 얼굴입니다. 얼굴마비, 안면마비가 왔을 때 뇌경색 뇌출혈을 의심해라. 물론 안면마비 중에 일부는 안면신경마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귀 뒤쪽에서 넘어오는 페이셜 마비가 오면 이 페이셜 신경 3개가 같이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마부터 시작해서 눈, 뺨, 턱까지 다 마비가 온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마 인상이 찡그러지지 않으면 안면마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건 이제 진찰을 통해서 배우기는 하는데 의사도 그것만 가지고 판단 안 합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도 그렇고 신경과 의사도 얼굴 마비 이 증상만 가지고 뇌경색 MRI 찍을지 말지 판단 안 하거든요. 너무 위험해서. 이거는 MRI 찍을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안면마비가 있으면 검사한다가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가 암이죠. 손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봐라. 아예 못 떨어지면 당연히 양성이지만 애매한 경우는 이렇게 손 들고 눈 감아봤을 때 10초 이내로 이렇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양성. 세 번째로 S,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말 시켜봐라.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거나 발음이 뭉개지거나 그건 위치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다르거든요. 발음을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해, 하하고 말 안 나와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안면 마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런 스피치에 문제가 있을 때도 양성입니다.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응급실에 빨리 타임 최단 1시간 이내에 늦어도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와서 빨리 검사를 하고 출혈이냐 경색이냐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조치는 이제 골든타임 조금씩 다른데 4시간 반 이내에만 그 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요즘은 이제 지역 응급의료센터나 권역 응급의료센터급에서는 뇌혈관 시술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시술팀이 가능한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119 대원의 도움을 받아서 적정한 응급실에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FAST, face, 암, 스피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위의 보호자나 그걸 목격한 사람이 빨리 119 불러서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실에 들어가라. 이게 FAST입니다. 이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심근경색과 비교를 해보면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부르르 떨거나 멈춰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30%가 급살할 수가 있고 응급실에 와도 30%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잘 시술받고 살아남으면 물론 합병증이 이제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지만 큰 장애를 겪지 않고 또 지내시게 돼요. 그런데 뇌졸중은 좀 다릅니다. 그 뇌경색 뇌출혈이 왔을 때 골든타임 안에 뚫어주지 못하게 되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이런 게 이제 평생 가지고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재활치료를 해서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은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식장애가 오거나 완전히 이제 식물인간 상태까지 될 정도의 뭐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가족들이 엄청난 삶의 질의 저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집에 환자가 한 분 계시면은 그분 간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 명은 이제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올인을 해야 된다든지 소변 대변 받아내는 정도의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게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재정적인 요소가 소요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환자도 일을 못하지만 가족도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불화부터 시작해서 뭐 책임 문제, 뭐 간병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 생기게 되면 굉장히 불행이 좀 동반이 되게 되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뇌졸중에서 생기는 어떤 무서움이 오히려 심근경색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안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체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말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우리 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잖아요. 한쪽 반신마비로 대표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가지고 그 뇌에 작은 괴사가 생기면서 그쪽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면 생기는 증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대뇌동맥이라는 가장 중요한
동맥이 막히게 되면 그런 반신마비라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반신마비가 아니라 이렇게 한쪽 반신마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팔다리, 오른쪽 팔다리가 한쪽이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안면 근육 마비 같은 거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얼굴 움직임을 할 때 한쪽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입술이 일그러진다든지, 침을 흘린다든지, 혀를 내밀어 봤는데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인상이 안 찌그러진다든지, 눈이 안 감긴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이 이상해지거든요.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따르면 다른데, 이제 손해 쪽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면 어지럼증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막 심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쩔뚝쩔뚝하는 그런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막 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지럼증이 나타났을 때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손해보다 좀 더 위에 이 대뇌의 후두부 쪽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면 시야장애, 시각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뇌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 옆 쪽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성격 변화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욕을 안 하던 사람이 술 먹은 것도 아닌데 막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뇌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뇌졸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뇌출혈에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질환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는데, 뇌 안에 있는 꽈리 같은 게 펑 하고 터져가지고 지주막 아래 제일 깊숙한 곳에 출혈이 생기면 극심한 두통을 겪게 됩니다. 번개가 친 것 같은 두통이나 아니면 안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은 두통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까지 평생 경험하지 못한 두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두통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구토가 동반된다, 빠르게 응급실에 와서 머리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이 좋다보다는 어떤 음식을 끊어줘야 되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공식품들과 지방 너무 많은 음식들과 이런 것들을 끊어줘라라는 말을 당연히 먼저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만약에 골라 먹는다면 좋은 음식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좋은 지방인데요. 같은 지방을 먹더라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지방을 먹었을 때 리피드 프로파일이 좋아지거든요. HDL이 올라가고 LDL 떨어지고, 거기서 제일 대표되는 게 오메가3가 많은 음식 중에 우리가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통들깨입니다. 통들깨. 그래서 들깨에는 어떤 다른 기름보다도 높은 오메가3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와이프가 요즘 아주 좋은 거를 배워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양배추 사실 그냥 먹으면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드레싱 뿌려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양배추를 썰어서 들깨 가루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들깨 가루를 뿌려가지고 그 들깨의 고소한 맛으로 먹으면 양배추를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들깨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통들깨 말고 들깨 같은 경우 기름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짜게 되면 산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쓰실 때는 꼭 뚜껑을 닫고 서늘하고 햇볕이 안 닿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짠 기름이면 한 달 이내에 소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산화 반응을 줄인 상태에서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섭취를 한다면 들깨 기름도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보다는 들기름, 들기름보다는 들깨를 추천을 드리고요. 들깨 다음으로 좋은 기름이 아보카도 기름이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9이 좀 많은 기름이긴 한데, 그래도 좋은 기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으로 뿌려 먹는 가열 안 하는 기름 기준으로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또 추천이 되죠.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강박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은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은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막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막 단백질 쉐이크 먹어가면서 계란 막 30개씩 흰자 먹어가면서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내 몸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우리 혈관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열량으로서보다도 질소산화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역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이제 소량만 먹는 게 좋다.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어느 날 응급실에 두통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머리 깨질 듯이 아프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두통이 심해서 왔어요. 평소보다 심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성 편두통을 아직까지 검사를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머리 CT 찍어봅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그때까지만 구토도 없었고 아무 증상도 없었고 두통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머리 CT 안에 지주막하 출혈, 별 모양의 하얀색 출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 안에 혈관가리 같은 게 있었다, 터졌는 모양이다, 환자분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당장 수술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빨리 보호자 연락처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자의 아빠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보호자분 지금 빨리 급한 상황이니까 응급실 빨리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 좀 보세요 해서 뒤돌아보니까 그 20대 여성 환자가 막 경련을 하면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이 됐고 그 사이에 뇌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의식을 잃게 된 거죠.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뇌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면서 의식을 먼저 잃게 됩니다. 구토를 하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구토를 하면서 의식을 잃으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삽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호흡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구토물이 쌓여버리면 환자가 뇌 손상이 더 극심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막 석션하면서 기관 삽관하면서 막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보호자분 상황 설명드리면서 응급수술을 들여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사례로 50대 여성이었는데 응급실에 119 타고 도착할 때부터 이미 극심한 두통을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머리를 잡고 뒤 흔들면서 도착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두통이 아니구나, 뭐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를 안정을 시키려고 잠시 참아보세요, 빨리 검사를 합시다 이러는데도 제어가 안 돼서 환자를 일단 약간 좀 재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혈관을 잡고 진통제 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구토를 하면서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출혈이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면서 기관 삽관을 하고 환자 호흡을 안정을 시켜야 CT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환자가 체형이 엄청 체구가 큰 분이었거든요. 아무리 기관 삽관을 하려고 턱을 들어도 긴장 경직되어 있는 상태고 막 힘을 주고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제어가 안 되고 기도 삽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하고 안 되겠다, 이거는 CT를 먼저 찍고 확인을 합시다 라고 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25분 거리까지 전원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차를 타고 백잉을 빡빡 하면서 겨우겨우 산소화 유지를 해서 전원을 갔던 기억이 나고요. 도착하고 나서는 기관 삽관이 잘 돼서 좀 안심을 하고 수술 보내는 거 얘기 준비하는 거 듣고 저는 복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지방간, 이런 질환들이 내 삶에서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을 하려면 당연히 혈압이 120, 8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직은 교과서적으로는 140에 90이 넘으면 혈압약을 쓴다가 좀 원칙입니다. 어쨌든 그 전이라도 120, 80이 넘는 상태가 되면 내 혈관에 강한 압력이 주어져야 말초까지 혈액이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생활 습관을 다 뒤바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혈압을 낮아도 유지가 되는 혈압, 그러니까 내가 한 100에 70 정도가 돼도 원활하게 혈액이 잘 공급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걸 만드는 걸 목표로 생활습관 개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라도 130이 넘어가나 140이 넘다, 의사한테 이거는 위험한 혈압이다, 혈압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미루지 마시고 일단 혈압 약을 써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혈압약은 치료가 아니다, 혈압약 쓴다고 안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혈압약 안 먹고 치료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혈압약을 끊으려고 당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140에 90이 넘으면 혈압약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혈압약을 안 쓰면 내 큰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쓰되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내 생활 습관을 완전히 교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까지가 목표이지 혈압약을 쓰고 있다고 나는 치료가 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약을 쓰고 있다고 당을 억지로 낮추고 있다고 당뇨합병증이 완전히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뇨합병증을 미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인슐린을 쓰지 않아도 금식 기준으로 80 이하, 식사를 했을 때 100 이하로 잘 유지가 되는 상태를 만드는 걸 목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해도 적어도 200은 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야, 그래야 내가 당을 치료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걸 목표로 생활습관,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혈증이 생겼다고 지방 수치를 낮추는 걸 목표로 삼으면 약만 먹고 계속 합병증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 바꿔서 고지혈증 약 먹지 않고도 지방 수치가 낮아지게, 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지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도록 160 이하로 낮아지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서 내 몸의 혈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 비만 중에서는 전신 체중도 중요하지만 복부 비만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부 둘레가 남성 기준으로 90cm 이상, 여성 기준으로 85cm 이상이면 대사증후군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고 대사증후군 요소의 하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방보다도 복부 안에 있는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대사증후군을 더 많이 일으키고 혈관 건강에 더 악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만 뿌룩하게 나오는 이런 중년 남성들, 특히 내 혈관이 엄청 빠르게 악화되겠구나라는 인식을 하시고 생활 습관을 빠르게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 이제 술에 의한 지방간이 가장 많긴 하지만 술과 상관없는 지방간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단순당, 가공당의 역할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음료수라든지 이런 액상과당 내지는 단순당들이 체내에 들어가서 간에 부담을 주면서 간에 당으로 쌓여서 글라이코겐 채워지고 나서도 모자랄 정도로 당이 늘어나니까 간 안에 있는 세포들의 지방 세포들로 쌓였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혈중의 지방 수치가 올라가면서 중성 지방으로 해서 복부 비만들을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가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이 되면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간 초음파 해보고 뭐 지방간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거기까지만 해주고 뭐 요즘 40대 다 술 먹고 지방간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방간일 때까지가 내 몸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방간까지는 내가 식습관 바꾸면 돌릴 수가 있거든요. 술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들, 라면, 빵 이런 음식들을 끊게 되면 지방간이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정상 간 수치로 돌아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간일 때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방간 상태를 넘어서 간경화 상태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간암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간경화 상태에서도 너무 많은 합병증들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합병증들, 치명적인 합병증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토요를 한다든지 뭐 실질 생긴다든지 복수 생긴다든지 이런 합병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간일 때 치료해야 된다. 그러려면 식습관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간헐적 단식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식을 한번 함으로써 간에 들어있던 지방세포들에 있는 그런 남아있는 열량들을 한번 사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시간 내지는 가능하면 16시간 금식도 어쩌다 한 번씩은 좀 해주는 게 좋다. 그런 활동을 해서 간에 있는 지방을 싹 한번 청소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만 해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지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안 좋은 음식 먹게 되는 경우 가족들이랑 이렇게 외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친구랑 시간을 보내야 될 때 그러면 내가 요번 달에는 내가 간헐적 몇 번 했고 그러니까 한두 번까지는 내가 내 몸이 견딜 수 있겠다 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한 번은 뭐 술 먹는 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고 매일매일 회식이라든지 매일매일 친구를 만나서 술과 고지방 음식들을 먹는다든지 매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탄수화물 많은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배달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혈관 건강을 악순환 만드는 주요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딱 끊어줘야 된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혈압이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혈압약을 복용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시작하기 싫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140이 넘었다면 혈압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혈관 망가지는 거는 그렇다 쳐도 이 말초 미세 모세 혈관들은 혈압이 있으면 되게 빠르게 망가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관이 막혀서 더 이상 조직에 산소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혈관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혈압을 조절을 해야 되고요. 혈압약을 먹되 빠르게 혈압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치료는 혈압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이 120 이하로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식습관 바꾸고 그다음에 생활습관, 운동습관 충분히 갖고 잠을 스트레스 없이 충분히 잘 자고 그다음에 물을 충분히 잘 먹고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됐을 때 혈압이 쭉 떨어지는 거거든요. 초록색 채소 중심의 식생활, 그다음에 통곡물 현미 중심의 식생활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한다면 그리고 운동 습관을 잘 유지를 한다면 2주면 혈압약, 당뇨약을 제대로 하면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는 거를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유지를 잘 못해서 혈압을 평생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요소들을 잘 유지를 하고 2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 정도 잘 습관 들이기 하고 그걸 유지를 한다면 혈압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